네, 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미옥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치 운용력, 유한타증권 김용학 대리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일진홀딩스, 두 번째 용의자 뷰웍스, 세 번째 용의자는 형지 INC. 네,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내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일진홀딩스, 그의 알리바이는 치매 조기 진단 라이센스 이전, 신규 모멘텀 발생. 네, 알리바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이센스 이전했다는 소식에 오늘 4%대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제 관건은 이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혹은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진홀딩스 알리바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회사가 보니까 이제 지주회사더라고요. 네. 일진그룹 내 지주회사인데 그 밑에 이제 주요 자회사들이 있고 그 자회사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일부 주요 자회사들의 매출 성장 속도나 이런 것들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장성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그 주요 자회사들을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주요 자회사들이 뭐 일진전기, 일진다이아몬드, 뭐 알피니언, 뭐 메디컬 시스템, 그다음에 아이텍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역시 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자회사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일진전기하고 특히 알피니언 메디컬 시스템인데요. 네. 알피니언 메디컬 시스템은 보니까 뭐 초음파 기기 쪽, 의료기기 쪽을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이쪽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아마도 올해도 이 회사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한 1,000억에서 영업이익은 100억 이상이 지금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분법 이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게 일진전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진전기가 그동안 좀 안 좋았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 특히나 안 좋았는데 작년 초에 한 3천억대 후반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었는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지금 5천억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올해부터는 좀 정상적인 실적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기업만 놓고 본다면 제 판단에서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도표를 실적을 제가 올해 예상 실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조금 더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 근데 순이익으로 따져보면은 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370억 정도밖에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순이익도 보니까 200억 정도 내 정도밖에 못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 대니까 2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30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퍼 수준이. 그러면 물론 성장하고 있고 그 자회사들의 가치가 시가총액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시가총액이 6천억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천만만 놓고 본다면 올해의 실적 회복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네. 작년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제가 판단해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판단은 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견은 중립 그리고 이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장성이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용의자가 아닌가라는 의견에서 일단 중립, 위험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께서는 일진홀딩스 이 용의자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자회사 98%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알피니언 메디칼 시스템 이쪽 자회사의 성장성을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초음파 진단기를 가지고 좀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이제 업체입니다. 뭐 연 한 6,000대 정도 생산 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당 이 기계가 또 한 2천만 원 정도 평균 가격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수요가 발생 시엔 한 1천억 대까지 매출을 담보낼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여기에 오늘 좀 뉴스 나온 것이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제 혈액만으로 치매 진단이 가능한 이제 치매 조기 진단 키트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기존 초음파 진단기 외에 새로운 동력까지 확보한 상황이고요. 알피니언이 이제 그룹의 성장을 담보를 하고 있다면, 일진전기와 일진다이아가 현재 그룹의 주요 동력인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진전기나 일진다이아,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일진전기가 수주 잔고가 이전에 계속 한 5천억대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한 3천억대 수준까지 좀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 한 2년 이래 가장 낮은 주가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도 이제 공업용 다이아 수요의 증가로 좀 관심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계속적으로 좀 내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알피니언의 이제 성장세 속에 다른 자회사들이 뒷받침만 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은 자회사들의 올해 실적 개선세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좀 생각에 저도 위험에 분류를 하겠습니다. 네, 일진홀딩스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했습니다. 알피니언 메디칼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등 주요 자회사의 성장성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또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이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부담이 된다. 실적 개선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두 수사관 모두 위험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진홀딩스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뷰웍스, 그의 알리바이는 4분기 최대 실적 예상, 목표가 상향. 네, IBK 투자증권에서 창사 이후 실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뷰웍스, 이 용의자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뷰웍스는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예전에는 그게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요. 이걸 이제 디지털로 이제 전환한 단계에서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메이저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뷰웍스가 점유율을 계속 잡아먹고 있고 실제로 몇 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 성장 속도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역성장하는 게 없어요. 그만큼 지금 디지털 쪽 전환이 한 20%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나머지가 여전히 80%의 시장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판단해서는 꾸준히 매출액은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그런 것들이 최근 주가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국내 매출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상당히 다변화된 판매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 도표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일단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기술력을 평가받았고 계속해서 지금 매출이 늘고 있고요. 보시면 유럽 쪽 상당히 매출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일본, 중국도 같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보다도 해외 쪽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높은 그런 이제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추세는 제가 볼 때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추가적인 장비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계속 맞춰 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뷰웍스를 2만 원대부터도 많이 추천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네. 지금 5만 원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추이를 보면 그 성장률에 맞게 우리가 펄을 지금 한 25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도 프리미엄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보이는데 최근에 너무 가다하게 오르면서 약간 이격이 좀 벌어져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인 부담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경험적으로는 지금 분기 영업이익을 60억대, 그러니까 보통 한 50억, 8억 정도를 가이던스를 예상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한 60억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0억대 나오더라도 별달리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제로 소멸로 받아들이면서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 판단에서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한 기업이라 판단되지만 네. 지금은 너무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실적 발표 이후 제로 소멸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 그때 조정을 받을 때 좀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십사 하는 관점에서 중립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뷰웍스 장기적으로는 좋은 용의자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점에서 위험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께서는 뷰웍스 좀 어떤 용의자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뷰웍스 기존의 이제 아날로그 필름 방식에서 이제 80%가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좀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는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뷰웍스가 하는 FPDR 방식이 이제 뷰웍스 내에서도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3년도에 300억대 매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588억, 올해는 예상치가 한 780억 정도 예상 매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의료기기 분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주가가 10,000원대에서 지금 한 5만 원대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뷰웍스 밸류에이션 자료를 한번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 예상 순이익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PER로 한 25배, 그리고 한 PBR로 한 5배 구간에 좀 다다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나 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높은 의료기기 쪽에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는 있지만 일단 바텍 같은 경우도 20배 언저리를 좀 평가받는 것을 봤을 때 싼 구간이다라고 좀 평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수급적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외국인이 이제 몇 달째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수급적인 뒷받침이 계속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적으로는 지속 성장하는 이제 아이템을 갖고 있지만 현재 싼 구간은 아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서 추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정 시 매수를 하면서 또 차익 실현을 하고 이런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위험에 분류를 하겠습니다. 네, 뷰웍스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했습니다. 엑스레이 기기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용의자입니다. 또 다양한 해외 매출선을 확보하면서 매출에 대한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용의자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미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점에서 두 수사관 모두 위험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뷰웍스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형지 INC. 그의 알리바이는 중국 진출 본격화, 바닥권 부근 강한 반등세. 네, 중국 매장에 수를 30개까지 늘리면서 이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상승 탄력이 좋은 모습인데요. 형지 INC 용의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전형적인 의료 전문 업체더라고요. 네. 그래서 12개에서 30개가 늘리니까 18개 늘리니까 많이 늘리는 것 같고, 근데 다른 의료 업체들도 보면은 이제 매장을 계속 늘렸는데요. 네. 성공한 기업도 있고 실패한 기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렸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수익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더 우리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올해까지의 이 형지 INC의 매출과 실적을 뽑아 보니까요. 뽑아왔는데 제가 보니까 첩보 파일을 안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설명을 좀 드리면, 네. 1분기에 적자, 영업 적자, 2분기에 흑자, 또 3분기에 적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기별 실적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은 약간 예측 가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나오겠다는 판단이 들어야지 우리가 비용 조절을 하면서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차치하더라도 연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사이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싸 보이진 않아요. 다른 의료업체에 대비해서 본다면. 네. 또 한 가지 또 단점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극히 적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700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인데요. 쉽게 말하면 10,000원짜리로 따져보면은 하루에 거래량이 몇만 주밖에 거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억 정도 거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네. 그죠? 황금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중립 의견을 들어도 되겠지만 또 저가주고 거래량이 너무 적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되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체포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되다가 이번 용의자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체포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유학 대리님께서는요, 형지 INC 어떤 용의자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위험한가요? 네, 뭐 형지 INC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 우성 INC에서 사명을 변경을 했었는데요. 뭐 이름처럼 그 패션 종합 그룹인 이제 형지 그룹 내에서 뭐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준비한 뭐 형지 그룹 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엘리트 베이직이 이제 관계사로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뭐 관계사이기 때문에 뭐 연결 실적에 포함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분 한 15.8%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엘리트 베이직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복 시장 내에서 이제 국내 뭐 1위 업체이고요. 그리고 뭐 에스콰이어 브랜드를 소유한 EFC를 작년에 인수를 하면서 각종 뭐 M&A를 통해서 외형적인 부분을 좀 넓히고 있는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INC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류 쪽에서 남성복 의류인 뭐 예작 그리고 뭐 여성복인 이제 스테파네를 브랜드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일단 작년에 이제 박 대통령이 중국에 이제 그 방문을 했을 때 중국 경제사절단에 이렇게 형지그룹 회장이 이렇게 좀 포함이 되면서 그 이후에 중국 진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뭐 중국 현지에서 한 12개 정도 매장을 운영 중인데 뭐 올해 한 18개 매장 오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내용과 뭐 형지 그룹 내 실질적 지주사의 내용으로 이제 뭐 어제 오늘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좀 반등 중인 상황인데요. 뭐 일단 중국에 진출했던 의류업체들이 그동안 좀 굴곡이 많았던 것을 봤을 때 중국 내에서 자리 잡는데도 이 업체 같은 경우도 뭐 시간과 확인이 뭐 앞으로 향후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형지 그룹 내에서의 가치를 뭐 그 형제 INC를 통해서 좀 부여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좀 뭐 그런 중국 시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저는 일단 위험에 분류를 하겠습니다. 네, 형지 INC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 분기별 이익 변동성이 큰 용의자입니다.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용의자고요. 또 저가주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과 황금성이 좀 부족하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부분도 앞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위험 그리고 과감하게 체포의 의견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형지 INC 위험과 체포 사이에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용의자 알리바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두 수사관 모두 아쉽게도 석방의 의견을 준 용의자가 없었습니다. 자,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용의자를 수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